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여러분, 그 삼년산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삼년산성이 이제 신라 때 건축된 성인데, 그 위치가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다는 거야. 학계나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오정산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여기다가 산성을 쌓고 이름을 삼년산성이라고 했다는 거야. 좀 이상해,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오정산이며 여기다가 산성을 쌌으면 이름을 오정산성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삼년산성이라고 했을까? 좀 이상해. 그리고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삼년산성은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기록이 있어요. 삼년산성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서기 470년에 삼년산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삼년산성이라는 이름에 대한, 왜 삼년산성의 이름을 붙였을까? 3년은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마쳤기에 붙인 이름이다. 아니, 보통은 이제 산성을 쌓으면 그 산의 이름을 보통은 짓잖아. 에? 근데 3년을 공사를 했다고 3년 산성이라고 했을까? 아, 나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그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실체가 있는 거야. 3년 산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3년 산성을 싼 다음에 한번 개축을 해요. 언제냐? 서기 486년입니다. 이때 일선군의 장정 3,000명을 징발을 합니다. 근데 일선군의 장정 3,000명을 징발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일선군의 장정 3,0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3년산성과 굴산성 두 성을 고쳐 쌓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개축을 한 거죠. 어쨌든 뭐 무너졌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3년산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요, 왜 충청북도 보은군이 됐는지 나옵니다. 삼년산군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 삼년산군이 나와요. 삼년산군이 있었다는 거야. 이 삼년산군은 어딨냐? 이제 고려 때 지금 충청북도 보령군, 그러니까 보은군으로 인식을 합니다.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삼년산군은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된 거야, 고려시대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보은현 편을 보면요, 이 보은현은 신라의 삼년산군이었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 그리고 오황산이라고 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은현에, 충청북도 보은현에 오황산, 여길 말하는 거예요. 오정산이라고 알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 보은현 편에 충청북도 보은현은 삼년산군이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확정적으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 보은현 편에 보면 오정산성은 고을 동쪽 오리에 있으니 바로 삼년산성이다. 확정을 집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오정산성이 바로 삼년산성이라는 거야. 삼년산성. 조선시대 때 확정을 집니다. 그래서 이 삼년산성을 두고 이 사람 임용환 씨예요.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활동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분석력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냥 있는 기록 갖고 이제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3년 산성이 이제 충청북도 보은현에 있다고 이 임용환 씨도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삼국시대의 키포인트였대. 임용환 씨가 이 3년 산성이 삼국시대의 키포인트야. 왜 키포인트인지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KBS에서도 이 3년 산성을 두고 뭐라 그랬냐? 삼국 통일의 교두보.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네이버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그 충청북도 보은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속리산하고 가까운 곳에 처박혀 있어. 응? 근데 거기가 키포인트고 교도부였다는 거야. 삼국통일에. 응? 왜 이런 KBS나 임용환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기록에 있어요. 이 3년 산성에 김춘추가 주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를 공격을 할 때.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거든요. 그걸 듣고 임용환 씨는 키포인트, KBS는 삼국통일의 교도부라고 얘기한 거야. 에휴. 이 3년 산성이 뭐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현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다들. 응? 제가 지금부터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서기 822년에 김원창의 난이 벌어지거든요. 822년 왕족이에요 김원창이가. 그러니까 김원창이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웅천주 도독을 맡습니다. 김원창이가. 웅천주. 그러니까 김원창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지금의 공주. 여기입니다. 웅진성이에요. 잘 보세요. 이 지도에. 여기에 이제 있었던 거야. 김원창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래가지고 뭐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진주, 뭐 완산주, 청주. 여기서 말한 청주는 청주가 아니에요. 지금의 그 경상남도 뭐 합천 이쪽을 말하는 거야. 어? 거기가 청주예요. 그 다음에 사벌주, 내주의 도독을 부하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김원창이는 웅진성에 있었고 그 주변에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를 이제 부하로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김원창이가 이제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진압군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압군을 보냅니다. 선발대로 장웅 그리고 위공, 재릉이라는 사람을 먼저 선발대로 보냅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경주잖아요. 경주에서 이제 갈 거 아니야. 웅진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뻔하잖아요. 웅진성으로 가려면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돼. 응? 뭐 대구를 거쳐서 지금 사벌주도 이 김원창의 부하가 됐으니까 이 일단 사벌주 일대를 평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 선발대는요. 이 대구를 거쳐서 이 사벌주 북쪽 지금의 구미 그러니까 선산이죠. 이쪽 지역을 이제 먼저 거쳐갑니다. 뭐 진압을 했는지 뭐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진경로야. 선발대 진경로가 이 구미 그 다음에 계령 해서 금산으로 해서 한간으로 갔다고 봅니다. 한간으로 간 거예요. 한간으로.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넘을 때 이 금산에서 한간 방향으로 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진이 출발을 합니다. 김우징.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김우징이가. 장보고랑 이제 특별한 연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김우징을 비롯한 본진은요. 대구를 거쳐서 성산. 남쪽이죠. 여기 성주. 이쪽을 칩니다. 이쪽 일대를. 그리고 금산으로 해서 황간을 통해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 바로 황간이라는 거. 황간.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선발대가 먼저 황간에 도착했고 본지는 그 후에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선발대 그 상황을 좀 보시자고. 자, 일단 그 신라의 진압군들이 이제 선발대가 황간을 넘었어. 그러면 이 웅진성에 있는 김원창이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장수 군대를 보냈겠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뭐 사벌주까지 대규모의 병력을 보낼 수는 없고 이 웅진성하고 가까운 곳, 그러니까 한간 이 북쪽 영동 청산 이 정도의 이 김원창의 군대가 배치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신라 진압군의 선발대하고 이 김원창의 반란군하고 최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간 북쪽에서. 그래서 이 그 한간 부근에서 이제 선발대인 위공 재능은 장웅의 군사하고 연합을 해서 어딜 쳤냐? 삼년산성을 공격해서 이기고 속리산으로 진군했대요. 그러면 이 황간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김원창의 부대가 지금 이 청산, 영동 이 정도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신라 진압군이 최초에 공격한 데가 삼년산성. 만약에 지금의 보은이라면 여기라면 여길 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죠? 아니, 그러니까 김원창의 부대가 신라 진압군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둔을 어디를 해야 돼? 주둔을 어디다가 해야 돼? 응? 최소한 이 황간 북쪽에 이 정도 깔아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깔아놔야지. 근데 최초의 전투, 뭐 고갯마루에서 전투를 벌였대요,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바로 친 게 삼년산성이야. 지금 보온을 쳤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 보온을 쳤다는 거는 이 중간에 이 김원창의 그 부대랑 엄청난 전투를 벌인 후에 보온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 전투도 없었어. 그리고 최초로 3년 산성을 친 거야. 그리고 웃긴 게 어디로 갔냐? 속리산 방향으로 갔대. 자, 보세요. 자, 김원창의 그 본지는 웅진성에 있잖아. 응? 그러면 그래, 좋다 이거예요. 이 보은에 있는 3년 산성을 쳤으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근데 속리산 방향으로 갔대. 진구를 했대. 아니 왜 여기 처박히냐고. 여기 산에 가서 뭐 할 거야? 응? 잔당을 쫓아서 여기까지 갔나? 선발대야, 선발대. 뭔가 그 지역을 일단 장악을 해 놔야 본진이 와서 같이 공격을 할 거 아니야. 속리산으로 공격할 이유가, 진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속리산으로 진군을 했대요. 그래서 이때 속리산으로 진군하면서 이제 본진하고 합쳤대요. 합쳐가지고 이제 웅진성으로 진군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김원창의 군이 이 옥천 이 부근 한 이 정도에 이제 쫙 깔아놨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김원창 군은 웅진 외곽에서 대패하고 성으로 들어가 방어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3년산성을 공격하고 왜 속리산으로 진군했을까? 그러니까 보은의 3년산성을 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앞에서도. 이 반란군들이 지금 여기 그 신라의 진압군을 막으려면요, 어디다 주둔을 시켜야 되냐면 이 황간 북쪽 여기다가 다 주둔을 시켜야 돼. 보은 여기다 주둔시킬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벌주까지 부하로 삼았대잖아. 그래서 이 신라 진압군이 이 사벌주 인근을 토벌을 한 이후에 진군했잖아요. 예? 이 사벌주까지 이 김원창의 군대가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쪽에도 다 깔아놨겠지. 응?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3년산성을 공격하고 속리산으로 진군했다는 말은요. 잘 보세요. 이 황간 인근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3년산성이. 그러니까 이 황간 북쪽 요쯤에 이 청산 밑에 요 청산 밑에 황간 북쪽 여기 어디쯤에 3년산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간 북쪽에 있는 삼년산성을 공격을 하고 이 청산을 지나서 속리산 방향으로 진군했다는 얘기가 맞는 거야. 왜? 이 보온까지 있으니까 여기 선발대잖아요. 일단 보온까지는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본진을 기다린 거지. 본진은 계속해서 한간을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온에서 본진은 청산을 거쳐서 옥천으로 갔을 거고 선발대도 이 보온에서 옥천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그래서 옥천에서 모두 모여서 산을 넘어서 이 외곽에 있는 김원창의 군대를 격파를 했다는 거야. 이 기록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백제 그 하의 어떤 그 신라의 어떤 국경선,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의 충청북도 보훈군이 3년산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 자, 서기 475년에 이제 장수왕이 이제 백제 환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계로왕이 죽고 그 아들이 문주가 천도를 하잖아요. 어디로? 웅진성으로 여기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원창이가 반란지, 김원창의 반란지가 웅진성이잖아. 여기로 천도를 합니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대잖아. 여기에요? 좀 이따 왜 여기 보온이 될 수가 없는지 3년 산성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기 660년 9월에 그러니까 6월에 백제 사비성을 함락을 시켰잖아요. 나당연합군이.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9월에요. 9월. 9월이면 백제 부흥군들이 한참 활동할 때야. 그러니까 이 웅진성 북쪽하고 이 웅진성 남쪽 이쪽 지역에 백제 부흥군들이 한참 활동할 때야. 그때입니다. 9월이면. 9월에 당나라 황제가 이제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습니다. 여기 웅진도독. 근데 이 왕문도가 3년산성에 이르러서 김춘추를 만나가지고 조서를 전달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년산성에 김춘추가 주둔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 기록, 왜 이 두 가지 기록이 지금의 충청북도 보훈군이 3년산성이 될 수 없는지 그거를 밝혀드릴게요. 자, 일단 그 웅진성으로 천도했다 이 기록 잘 보세요. 백제하고 신라가 뭐
화친 관계에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화친 관계에 있었어요. 왜? 고구려가 강성했기 때문에. 응? 그건 이해가 가. 근데 적어도 한 나라의 수도를 아무리 신라하고 화친 관계를 맺고 있어도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르잖아. 고대에 있어서. 에? 근데 백제의 수도를 만약에 충청북도 보은군 여기가 삼년산성이라면 신라가 장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가 삼년산성이라면 과연 백제 수도를 여기, 그러니까 신라가 장악한 이 지역하고 완전히 거리상으로 볼 때 이 가까운 곳에 웅진성, 그러니까 수도를 만들었겠냐고, 여러분. 삼년산성이 신라 땅이라며, 여기 일대가 여기 바로 국경선 바로 옆에다가 수도를 만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응?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김춘추가 삼년산성에 있었다. 자, 잘 보세요. 충청북도 보은군이 삼년산성이라면 김춘추가 여기 있었단 얘기잖아. 어? 여기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김춘추가 삼년산성에 주둔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웅진성 북쪽으로, 웅진성 남쪽으로 백제 부흥군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할 때야. 자, 그러면 김춘추가 누굽니까? 신라 왕이잖아. 왕이 여기 위치를 보세요. 여기 뒤로는 속리산이 가로막혀 있고요. 양쪽으로도 이게 산맥이 있어요. 험해요, 여기가. 이 안에 있는 게 보은이야, 보은. 그러니까 여기 공격해 들어오면요. 도망갈 데도 없어. 퇴로가 없다는 거야, 퇴로가. 어?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퇴로가 없는, 도망갈 데가 없는 여기에 신라 왕 김춘추가 주둔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백제 부흥군들이 북쪽 남쪽에서 왕성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수도를 국경선, 여기가 신라가 장악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여기다가 백제가 수도를 천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가 국경선이며. 그리고 백제 부흥군들이 활발하게 지금 북쪽 남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김춘추가 왕인데 이 여기에 처박혀 있겠냐고요. 만약에 여기 처박혀 있다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 보급로 차단시키고 대대적으로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테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충청북도 보은군이 삼년산성이 아니라는 거.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요, 삼년산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삼년산군은 속한 군현이 단 두 개다. 청천현하고요, 굴현 딱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굴현은요, 지금 어디냐? 청산현이다. 여기입니다, 지금. 황간 북쪽, 청산. 여기가 굴현. 야, 여기가 청산이 구련이면 보은이 삼년산성 맞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앞서서 내가 김원창의 남부터
백제의 천도, 김춘추의 주둔, 테러가 없는 곳의 주둔, 이거를 말씀드린 거야. 그런 말을 할까봐. 청산, 청산은 확정적이야. 어? 3년 상군이라는 거야. 3년 상군. 그 다음에 청천현, 이건 확실치가 않아요. 청산이 있고 단 두 개야. 그러면 여기 청산 있으면 요 인근이겠지. 여기 여기가 청천현. 그래서 3년 상군은 작은 군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하고 요 주변 한 요 정도가 3년 상군이었다는 거야.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입니다. 만약에 보은군이 3년 상군이었다면 청산 엄청나게 커. 3년 상군이 현이 두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이. 그리고 이 3년 상군이 굉장히 협소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3년 상군은 이렇게 작을까? 자, 서기 486년에 이제 3년 산성하고 굴산성. 굴산성이 어디입니까? 청산현에 있는 겁니다. 청산현. 구리현이죠, 구리현. 여기에 굴산성이 있는 겁니다. 굴산성. 그리고 요 인근에 3년 산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3년 산성하고 굴산성을 고쳐 쌓았답니다. 서기 486년에. 근데 인력을 어디에서 동원했다 그랬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선군에서 인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상군이 3년 상군에서 3년 산성을 쌓려면 3년 상군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되는데 두 개 군현밖에 없고 사람도 적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3년 상군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성군에서 인력을 동원한 거야 합니다. 3,000명을 동원했다잖아. 자, 일성군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여기 계령. 여기입니다. 여기 구미, 계령. 여기가 일성군이야, 일성군. 여기서 온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청산하고 황간 사이에 3년 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쭉 설명을 드렸죠. 보호는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청산하고 황간 요 사이, 그러니까 백제하고의 그 국경이 이 청산, 옥천 한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산하고 이 3년 상군이 왜 두 개의 군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지, 왜? 백제하고의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시겠죠?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상군은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보훈군이 될 수가 없고, 3년 상군은 여기가 아니고 보훈군이 아니고 청산하고 황간 사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야, 보훈하고 야 여기라면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이렇게 또 설레발 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백제수도의 천도, 그 다음에 김춘추가 주둔했던 곳, 보훈에 있을 수가 없다. 3년 산성. 아시겠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상으로 얼마 안 떨어졌지만 여기 아니라는 거야.
청산하고 황간 사이에 3년산성은 존재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